그가 이끌던 개마무사는 고구려의 자존심이자 최후의 방패였다. 그들이 당군의 계책에 무너졌다는 것은 고구려의 생명이 끊어질 위기가 임박했음을 의미했다. 까마귀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척후병을 향해 있었다. 남은 병력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단호함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대조영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충격과 절망이 서려 있었다. 마치 무거운 운명을 직면한 듯한 표정으로 그는 입술을 떨며 되물었다. 전멸? 전멸이라고. 대망리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간절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척후병은 몸을 움츠리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대망리지는 무사히 평양성으로 퇴각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대조영의 강철 같은 몸이 서서히 이완되었다. 휴. 그가 안도의 숨을 깊게 내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마침내 가슴 속에서 억눌렸던 긴장을 풀어내며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그 안도는 일시적일 뿐이었다. 평양성은 안전할지 몰라도 전선은 무너졌고 고구려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 순간 까마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전투의 기억들이 다시 깨고 척후병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평양성의 수비는 누가 맡고 있는가? 척후병은 잠시 망설였으나 곧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했다. 뇌음신 장군께서 5만 병력으로 농성 중이시고 남쪽 방어는 연정토 대인께서 신라군 본진을 맡고 있습니다. 대조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뇌음신 장군의 용맹은 믿을만했으나 남쪽에서의 신라군 압박은 심상치 않았다. 연정토의 이름이 그에게 낯익었지만 그가 과연 신라군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머리를 스쳤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신라군의 병력 규모는? 척후병은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약 10만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조영의 얼굴은 다시 굳어졌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결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까마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멀리 압록강 쪽을 응시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전투의 울림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까마귀의 눈은 여전히 어두운 회상을 반영하고 있었고 그의 생각은 서서히 연남생의 의도를 꿰뚫기 시작했다. 연남생 대망리지가 무모하게 몸을 던져 시간을 벌었구나. 까마귀는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동시에 무언가 깨달은 자의 깊은 지혜가 스며들어 있었다. 대조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혼란에 빠졌다. 까마귀의 깊은 생각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듯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 까마귀는 대조영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리며 설명했다. 연남생이 평양성으로의 퇴각을 선택한 것은 패착이지만 그의 무모함이 우리에겐 적을 방심하게 만들고 신라군을 유인해 그들의 전력을 소진시키고 우리에게 방역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대조영은 그제야 까마귀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연남생 대망리지는 무능함이 이번 전투를 오히려 유리하게 이끌었단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까마귀는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신라군의 기세를 꺾고 우리가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까마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조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번뜩였고 결단에 찬 기운이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당군이 압승에 도취해 보급부대를 방치하고 떠났을 것이다. 지금이 기회다. 가자. 시간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다. 마치 이미 머릿속에서 전투의 승패를 계산한 듯 그는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 까마귀군은 은밀히 압록강 근처에 도착했다. 그들은 안개 속에 숨어 당군 5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 강변을 주의 깊게 살폈다. 희미한 안개가 그들을 감싸주었고 강가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다. 모든 것이 잠잠한 듯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일기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대조영은 자신의 검을 살짝 쥐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적진을 주의 깊게 살폈다. 한참 동안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그는 천천히 속삭였다. 경계가 생각보다 허술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결단이 담겨 있었다.
까마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고 있지. 그는 차가운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다. 어둠이 우리를 돕고 있으니 보급선을 공격하여 당군의 허리를 꺾는다. 그들이 자만한 만큼 우리는 그들의 자만을 무기로 삼을 것이다. 그 말에 대조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전투 준비를 끝마쳤다. 그들은 곧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람과 어둠 속에서 까마귀군의 그림자는 점차 적의 보급선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까마귀는 대조영의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으며 차갑게 말했다. 연남생이 무모하게 적을 들이받아 전멸한 것은 실책이었다. 전쟁의 승패는 전투에서가 아니라 보급에 달려있다. 우리의 목표는 적의 군량을 확보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모조리 태워버리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자신감과 노련한 장수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대조영은 그 명령을 듣고 굳건한 결심을 담아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적의 군량을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전투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가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장의 뜨거운 결단이 피어올랐다. 까마귀 기병들은 이미 준비를 마친 듯 검을 단단히 쥐고 까마귀와 대조영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제 움직인다.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동안 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까마귀는 조용히 명령을 내리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까마귀는 말 위에서 병사들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긴장과 기대, 그리고 불타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침묵 속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까마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 전장의 공기는 그에게 익숙했다. 그리고 그 익숙함 속에서 그는 다시금 전사로서의 본능을 깨웠다. 까마귀는 마침내 그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전장에 섰구나. 전사들이여, 반갑다. 까마귀가 돌아왔다. 이제 묻겠다. 그대들은 지옥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는가? 그의 말이 마치 불씨가 되어 병사들 사이에서 강렬한 열기가 솟구쳤다. 그들의 심장은 하나로 뛰었다.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전투의 열정이 느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직 승리와 명예만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다. 병사들은 한순간에 폭발하듯 함성을 질렀다. 우와와와와와, 까마귀 만세, 지옥문을 열어라. 함성과 함께 그들의 검은 빛을 발했다. 그들은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까마귀의 명령이 그들을 전장의 불꽃으로 몰아넣을 것이었다. 까마귀는 병사들의 함성 속에서 말고삐를 힘껏 당기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자, 정운 돌격하라. 고구려의 숨결을 적에게 알리자. 삼조고를 높이 들어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까마귀군은 망설임 없이 돌격을 개시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어둠 속에서 숨어있던 맹수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듯 빠르고 맹렬했다. 까마귀군은 바람과 같이 적진을 향해 쏜살같이 돌진했고 그들의 징역은 마치 땅을 울리는 폭풍 같았다. 병사들의 발굽소리가 전장을 진동시켰고 그들의 함성은 하늘을 찢을 듯이 퍼져나갔다. 전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고 당군의 보급부대는 이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하여 혼란에 빠졌다. 불길이 곳곳에서 치솟았고 군량과 물자들이 무참히 불타기 시작했다. 까마귀는 그 혼란 속에서 검을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적의 허리를 끊어라. 그들의 군량을 태워버려라. 그의 명령에 병사들은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갔고 적진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당군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주력 부대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남아있던 병사들은 까마귀군의 압도적인 기세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며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외침은 패배감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까마귀다, 마귀다. 병사들의 눈에는 까마귀군이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죽음의 사신이 강림한 듯 공포에 질려 후퇴하기 시작했다. 말 위에 선 까마귀는 양손에 환두대도와 도끼를 들고 적진을 휘저으며 날뛰었다. 그의 눈은 전쟁의 열기 속에서 미친 듯한 광기를 띠고 있었고 입계는 적의 피가 묻은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의 몸짓은 폭풍과 같았고 적은 그의 앞에서 차례차례 쓰러졌다. 까마귀는 승리에 도취한 듯 전장의 혼돈 속에서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으하하하, 죽어라, 모두 죽어.
이곳이 어디라고 감히 왔느냐? 내가 모두를 지옥으로 데려가마. 으하하하. 그의 웃음소리는 전장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고 적군의 심장을 두려움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전장은 피와 불 그리고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까마귀군의 기세에 눌려 당군은 무너졌고 남은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전장은 마치 지옥이 펼쳐진 듯했다. 병사들은 까마귀의 명령에 따라 더욱 맹렬하게 적을 몰아붙였고 그들의 공격은 무자비하고 신속했다. 당군은 저항할 틈도 없이 무너졌다. 불타는 보급품과 파괴된 군량미 더미들이 전장을 휩쓸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곳곳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피의 흔적은 마치 승리의 상징처럼 전장을 감쌌다. 당군은 그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져 갔다. 전투가 끝나자 고요한 침묵이 잠시 전장을 덮었다. 대조영은 숨을 가다듬고 얼굴에 전투의 열기와 흥분을 띤 채로 까마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과 전투의 열정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대승입니다, 아버님. 완벽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까마귀는 천천히 대조영을 바라보며 피로 얼룩진 검을 내려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에 지친 듯한 흔적이 있었지만 입계는 승리를 확인한 자의 굳은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래 조영아, 놈들이 우리의 지옥을 봤을지 모르겠구나. 대조영은 까마귀의 말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가올 더 큰 전쟁을 위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까마귀는 피로 물든 얼굴을 차갑게 닦아내며 대조영의 질문에 답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결단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병사들을 모아라. 바로 이동한다. 대조영은 순간 놀라며 물었다. 지금 바로요? 전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움직인다는 생각은 뜻밖이었다. 그러나 까마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놈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면 당군은 준비할 시간도 없을 것이다. 보급부대가 박살났으니 김유신이 가져올 쌀 배달만 막으면 전쟁은 우리 손 안에 있다. 그의 결의에 찬 목소리는 대조영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을 모으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까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예상 밖의 움직임으로 적을 교란시켰다. 병사들은 피로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까마귀의 명령을 듣고는 다시 한번 무기를 정비하며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눈에는 다시금 전투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까마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자의 결의가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불타는 결단력으로 가득했고 그 결단은 병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재빨리 출발 준비를 마쳤고 그들의 눈에는 피로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의지가 빛났다. 까마귀는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다시 길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오직 승리만을 바라보며 전진했다. 이 전투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승리를 넘어 고구려의 운명을 결정짓는 싸움이 될 것이었다. 속으로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이번 전투가 어쩌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고구려가 내 손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나는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다. 그가 속으로 다짐한 이 맹세는 전장의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결의는 그가 이끄는 병사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은 그 결단에 따라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죽음의 사신처럼 고요히 움직였다. 그들 앞에 놓인 적들은 이 강렬한 결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까마귀군은 깊은 밤의 어둠을 헤치며 무섭게 달려갔다.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그들이 내뿜는 뜨거운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올랐다. 길은 어둡고 험난했으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병사들의 눈에는 오직 결의와 굳은 의지만이 서려 있었다. 고구려의 마지막 희망이 그들 어깨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장선 까마귀는 전투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그 누구보다도 앞서 달렸다. 그의 몸짓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승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구려의 운명이 그들의 손끝에 달린 이 순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 다짐이 그의 발걸음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만들었고 그와 함께 달리는 병사들 또한 그 결의에 응답하듯 더욱 힘차게 나아갔다.
대조영은 말에 고삐를 당기며 속도를 늦추고 아버지인 까마귀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불안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아버님 연정토 대인이 칠중성에서 김유신의 군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만 보았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요. 다행히 생애 대장군님께서 이현에서 놈들을 붙잡아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까마귀는 대조영의 말을 들으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과 함께 분노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연정토가 또 망설였구나. 적을 지켜보기만 하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이 싸움에서 주저함은 곧 죽음이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까마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을 내린 듯 다시 대조영을 바라보았다. 생해가 김유신의 군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곧바로 그곳으로 향할 것이다. 그들이 준비하기 전에 기습해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대조영은 까마귀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까마귀 군은 다시 한번 속도를 높였다. 전장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고 이번에도 까마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쏘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